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거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가요,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어제 또 살짝 좀 약간 막말 느낌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이야기부터 일단 했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댓글을 뭐하러 대응하느냐 이런 방식. 요거는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1, 2년 차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짬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을 꼭 그닥 그렇게 할 그쵸.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놔서 거의 안 온다. 수작업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정치인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게 네.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문자는 받고 싶고 비난하는 문자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할 건 하고 뭐 대응할 그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하고 요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속마음은 그래도 돼요. 나쁜 문자 오면 차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난 니들 몰라. 신경 안 써.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 안 쓴 그렇죠. 사람이 어딨어. 신경 많이 쓰는 네. 거예요.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에 그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망한 거는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면 그게 민주주의의 적인가? 메일을 많이 보내면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종의 문자 보내고 댓글 쓰는 부대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대가 있다면 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엄청난 피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그 문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 좀 시켜라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인가 이야기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정치인들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제하시라고. 근데 내가 명령을 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에 팬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방송이라는 거 하나 존재한다면 굳이 부른다면 청취자다. 이분들한테 뭘 명령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 높게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속마음은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이 뭐라고 대응하느냐 뭐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근데 밖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속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 예. 그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거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요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망했어요. 아, 여전히 실망 중이시네. 뭐.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 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간 서로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측면도 많았다. 대선 때 제보 조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 지지자들을. 네. 협조도 하는 느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야당이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까먹으시고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 조사를 몇 년 차부터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하면 좀 너무 박근혜 때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년 차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제 뭐 신년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차기 대권? 그래도 뭐 대권 한 2년 놔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안철수 지지율을부터 한번 시작 전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몇 프로나 나올까? 저도 급 궁금해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있잖아요. 0세부터 11세까지였어요. 네. 아동수당. 그게 더 좋아요. 네. 0세부터 11세 더 지지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뿔나는 게 애가 몇 살이죠? 지금 9살이거든요. 앞으로 그럼 한 3년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만 나이로 하면. 그러네요. 진짜. 0세부터 11세 아동수당 지급을 저는 더 강력히 지지합니다. 저 슬픈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좀 숨막힐 것 같아서. 정말 안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요, 제가. 알죠.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 근데 무상 보육이라고 해도 특활비 이런 걸 내요. 특활비란다. 지금 너무 온라인이다. 지금 특수활동비 말고 특힙이라고 해요. 특힙이. 그 당연히 내야죠. 어떤 바이올린비 뭐 예, 이런 거. 그런 걸 내야 되는데 소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밖에서 빌려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막 맴도는 그 상황 생각해 보면 10만 원 사실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수당 제대로 주려면 3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더 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 10만 원 이것도 안 되는 걸 5세까지 주면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정도는 원내대표에게 신신당부해서 이건 좀 꼭 합시다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저 그러면 안철수 지지할래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에게 내가 0에서 11세까지 이거 공약한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나이를 0에서 6세로 늘려주세요. 이거는 꼭 합시다. 이랬으면 저 지지할래요.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내놓은 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공약에 근사치예요.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문재인 네. 대통령 공약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애초에 우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할 때도 우선 정책 과제를 짤 때 대선 전에 후보들의 공통 공약부터 추출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합의 뒤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자기 지역에 예산을 안 주면은 여야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 안철수 씨랑 상당히 결이 유사한 그런 방식의 이게 SNS가 문제예요. SNS 활동 잘못하면은 인생의 낭비 맞습니다. 퍼거슨의 이야기가 딱 맞아요. 근데 깨버리겠다. 이건 정말 너무 바닥이 드러나시네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SOC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네. 이번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그냥 야당의 딴지 속에는 SOC 예산 따가는 분명히 그게 있다니까요. SOC 예산 어느 정도 챙겨주면 합의해줄게. 복지 개념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네요. 이 정책위 의장이 밤제 터널 예산에 대해서 쓴 이 부분은 되게 그런데요. 기재부가 장기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비용 대비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최소한의 효율성도 안 나온다. 의미 없다. 예.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의장 말이 요건이 안 되니까 부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런 밤에 당신에게 부탁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이건 뭐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최경환 지역구에 경산에요. 네. 도로를 엄청 많이 놨는데 그 도로들이 차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지, 이런 거. 물론 이쪽에서는 이렇게 실드를 칠 거예요. 뭐 호남 차별이네 뭐네 해서 발전이 좀 덜 됐기 때문에 호남에는 이런 SOC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긴 할 텐데 자기가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정당의 정책위 의장인데 감히 내 쪽지 예산을 안 들어줘 이거잖아요. 게다가요. 기재부는 수변도로가 지방도로여서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도로면 이거는 중앙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냥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보니 옥정호 예산 일부가 확보되었네요. 50년 된 지기역 수건 사업으로 27억 원 예산을 올렸지만 2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2억 원밖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군요, 국회에.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 이슈로는 최명길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했거든요. 의원직이 상실되잖아요. 그 순간 방 빼야 되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겠다. 네, 그리고 정말 서러운 일이죠. 선고 날이 확정되는 순간 방 빼지 않았을까요? 무죄가 될 가능성 사실상 없었잖아.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죄의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최명길 의원이 지금 대표적인 친한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4월 재벌거리 원래 있었는데 네. 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6월에 같이 하기로 했었죠. 예. 근데 그 송파을에 재보선 요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재밌어지겠네요. 이제 확실하게 누가 출마하고 뭐 일선에는 안철수 대표,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의 출마, 홍준표 출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서 그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특히 FTA 전문가라면서요, 그분. 네, 유명하죠. FTA 협상 당시에도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고 지역구를 충원했는데 거기 이제 충원되셨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보 홍준표 이런 느낌인데 네. 공격하려고 보니까 막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 숫자만 잠깐 본 거예요. 네. 지금 낚싯배 그 선창 1호 사고에 대해서 이런 사고에도 정부 여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VTS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완료돼 버리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네. 삭감됐다고 숫자만 보고 그러면서 공격을 해댔는데 더 기분 나쁜 건 이겁니다. 퍼주기 복지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안 처리는 또 발목을 잡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안 맞죠. 그리고 그게요. 그 VTS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이요. 그러니까 올해 269억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 154억 원이에요. 이게 줄었죠. 줄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사업이 종료되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 대표에게 이 자료를 보고하면서 설명을 누가 했는지 그분도 참 네. 바보예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영국 그 대사 기억나시죠? 네. 그 전술핵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영국이 흔쾌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너무 하시네요, 이분은. 지금 홍준표 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죠? 있죠. 의원님은. 네.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거예요? 얘기 안 해봤는데요. 전혀? 네. 왜냐하면 어.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경남도지사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 뭐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쪽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상임위 아니면. 안 부끄러울까요? 그냥 뭐 그렇겠죠. 근데 더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12월 12일 아닌가? 네. 12.12. 참 희한하죠, 날짜 잡는 네. 것도. 네. 그렇게 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태 의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래도 홍문종이나 이런 친박 세력이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네. 의원님도 자유한국당 내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김성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가요? 아니면 더 작은가요? 작은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촉으로. 그건 대표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친박이 잡는 것을 원하지 않는 힘. 그리고 또 친박들도 그렇게 경곡에 뭉친 세력은 아닐 거라고 보고. 네, 거기도 여러 마음, 10갈래 마음일 거라고 보고 또 중도의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또 다음 주 방송이 바로 선거일이네요. 오늘 선거일. 사실 관심도 없다. 그놈이 네. 그놈이지 뭐. 김성태나 홍문정이나 뭐가 달라. 김성태 의원이 들으면 섭하겠다.
김성태가 저는 더 적폐라고 봐요. 바른정당 갔다가 이쪽이 와서 아유 도찡. 그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망한 거는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면 그게 민주주의의 적인가? 메일을 많이 보내면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종의 문자 보내고 댓글 쓰는 부대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대가 있다면 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엄청난 피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그 문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 좀 시켜라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인가 이야기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정치인들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제하시라고. 근데 내가 명령을 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에 팬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방송이라는 거 하나 존재한다면 굳이 부른다면 청취자다. 이분들한테 뭘 명령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 높게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속마음은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이 뭐라고 대응하느냐 뭐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근데 밖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속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 예. 그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거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중에 일부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망했어요. 여전히 실망 중이시네. 뭐.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 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간 서로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측면도 많았다. 대선 때 제보 조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 지지자들 협조도 하는 느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야당이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까먹으시고 대통령은 차단을 해놔서 거의 안 온다. 수작업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정치인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게 네.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문자는 받고 싶고 비난하는 문자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할 건 하고 뭐 대응할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하고 요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속마음은 그래도 돼요. 나쁜 문자 오면 차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난 니들 몰라. 신경 안 써.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 안 쓴 사람이 어딨어.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 아, 이거 말은.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가요,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어제 또 살짝 좀 약간 막말 느낌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이야기부터 일단 했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댓글을 뭐하러 대응하느냐 이런 방식. 요거는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1, 2년 차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짬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을 그리고 꼭 그닥 그렇게 할 그쵸.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